어떤 영웅은 국경을 넘어 탄생합니다. 2025년 3월 18일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 서울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에어프랑스 AF271편. 그 안에는 한국으로 귀국하는 교민 237명, 관광객 54명, 그리고 21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비행기에 국제 테러 조직이 심어놓은 7명의 공작원이 숨어 있다는 것을. 목표는 서울 도심 한복판 312명을 인질로 대한민국 정부를 협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프랑스 여성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렌 로렌츠. 프랑스 공수특전단 GIGN 출신. 7년간 87번의 대테러 작전을 수행한 전설. 오늘 우리는 한 프랑스 전사가 어떻게 312명의 한국인을 지키며 진정한 영웅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엘렌 로렌즈입니다. 에어프랑스 국제선 수석 승무원이죠. 하지만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프랑스 국가헌병대 소속 GIGN 대테러 특수부대의 돌격조 대원이었습니다. 7년간 87번의 작전을 수행했고 단 한 번도 인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라팡트롬 유령이라 불렀습니다. 적들이 제 존재를 눈치채기도 전에 작전이 끝났으니까요. 하지만 88번째 작전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파리 외곽의 한 인질극이었습니다. 테러범 12명, 인질 34명. 저는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료 줄리앙과 함께 침투 루트를 설계했고 3분 안에 작전을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경고가 0.3초 늦었습니다. 총성이 울렸고 줄리앙이 제 눈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인질들은 모두 구출했습니다. 테러범들도 전원 제압했죠. 하지만 줄리앙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습니다. 0.3초만 빨랐다면이라는 생각이 매일 밤 저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저는 부대를 떠났습니다. 총 대신 카트를 밀기로 결심했죠. 사람을 지키는 일은 전쟁터가 아닌 곳에서도 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승무원이 되었습니다. 2025년 3월 18일 오전 10시 30분 파리 샤를드골 공항 탑승구 G42 서울행 AF271편. 저는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배정되었습니다. 서울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망, 세계 최고 수준의 대중교통 시스템, 그리고 밤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들. 동료 승무원 소피는 한국 음식을 좋아했고 이번 비행 후 서울에서 맛있는 비빔밥집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탑승구로 걸어가는 순간 제 시선이 한 무리의 남성들에게 꽂혔습니다. 7명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좌석에 배정되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계속해서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어깨의 긴장도, 손목의 미세한 떨림, 그리고 주변을 경계하는 눈빛. 훈련받은 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GIGN에서 7년간 수백 명의 테러범들을 관찰한 경험이 경보를 울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수석 승무원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승객들의 보안 검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했지만 장은 샤를드골 공항의 보안 시스템을 믿으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본능은 계속 경고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오전 11시 15분. 탑승이 완료되었습니다. 총 312명의 승객 중 271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저는 기내를 천천히 걸으며 승객들을 관찰했습니다. 좌석 34호에는 한국인 부부가 어린 딸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토끼 인형을 꼭 껴안고 할머니를 만나러 간다며 들떠 있었습니다. 좌석 42시에는 젊은 한국인 남성이 노트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좌석 56F에는 한국 대학생들이 단체로 파리 수학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중이었습니다. 에펠탑에서 찍은 사진들을 자랑하며 웃고 있었죠.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좌석 67D.
아까 본 7명 중 1명이 제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죠. 소름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 남자는 단순한 승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을 꺼내 파리 GIGN 본부에 긴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F271편. 의심 승객 7명. 좌석 번호 전송. 즉시 확인 요청. 하지만 비행기는 이미 활주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47분. 26. 비행기가 하늘로 떠오르는 순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발 제 예감이 틀렸기를. 하지만 신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제 휴대폰에 GIGN 본부로부터 답장이 왔기 때문입니다. 긴급 경고. 해당 승객 7명 전원 국제 테러 조직 검은 손 소속 확인. 목표 불명. 즉시 비행 중단 권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비행기는 이미 1만 피트 상공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기내를 바라봤습니다. 312명의 승객들이 웃고 자고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하늘 위에 인질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줄리앙, 이번엔 절대 늦지 않겠다고. 이륙 후 1시간이 지났습니다. 비행기는 순조롭게 동쪽으로 향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승객들은 기내식을 먹거나 영화를 보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치의 긴장도 풀 수 없었습니다. 7명의 테러범들은 각자의 좌석에 앉아 평범한 승객인 척 연기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좌석 67D의 남자는 이따금씩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좌석 23F의 남자는 화장실을 다녀온 후 다른 테러범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좌석 89호의 남자는 가방 속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내 전화기를 들어 기장실에 연락했습니다. 기장님, 저는 엘렌 로렌즈입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기장 피에르 듀퐁은 30년 경력의 베테랑 파일럿이었습니다. 그는 제 목소리의 긴장을 즉시 알아챘죠. 무슨 일입니까, 엘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기내에 테러범 7명이 탑승해 있습니다. GIGN 본부에서 확인했습니다. 아직 움직임은 없지만 언제든 행동에 나설 수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기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항로는 유지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공항은 모스크바인데 러시아 영공 진입까지는 2시간 남았습니다. 그 전에 움직이면 그 전에 저희가 막아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엘렌, 당신 혼자서는 안 됩니다. 기내 보안요원과 협력해야. 보안요원은 1명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7명의 훈련된 테러범을 상대하기엔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합니다. 기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GIGN 출신이라는 건 인사 파일에서 봤습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겠습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장님. 전화를 끊고 저는 기내를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312명의 생명. 그중 대부분이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학생, 직장인, 가족, 노인, 어린아이. 저는 그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좌석 67D의 남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작은 금속 물체가 들려 있었습니다. 칼이었습니다. 세라믹 재질.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는 무기. 다른 6명도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손에도 똑같은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테러범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조용히 하고 자리에 앉아. 지시를 따르면 다치지 않는다. 기내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어린아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여성 승객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테러범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조종실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식음료 카트 뒤에 몸을 숨기며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7명. 모두 무장. 승객 312명. 저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GIGN에서 배웠습니다. 수적 열쇠는 전술로 극복할 수 있다고. 그리고 지금 제게는 그들이 모르는 한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첫 번째 목표를 정했습니다. 좌석 89A. 가장 뒤쪽에 있는 테러범. 고립시키기 가장 쉬운 목표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쪽 갤리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테러범이 화장실로 향하는 순간을. 3분 후 그 순간이 왔습니다. 좌석 89호의 남자가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뒤를 따라갔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재빨리 안으로 밀어넣으며 그의 목을 조였습니다. GIGN에서 배운 초크홀드 기술. 3초 안에 의식을 잃게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남자가 저항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저는 그의 칼을 빼앗아 제 허리춤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목을 화장실 손잡이에 묶었습니다. 하나 제거. 하지만 아직 6명이 남았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기내를 살폈습니다. 테러범 리더는 이미 조종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 안 그러면 승객들을 죽이기 시작한다. 기장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9.11 이후 조종실 문은 강화되었고 내부에서만 열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테러범 리더는 분노하며 승객 1명을 끌어냈습니다. 좌석 34호에 앉아있던 한국인 아버지였습니다. 토끼 인형을 안고 있던 어린 딸의 아버지. 아빠. 어린 소녀가 울부짖었습니다. 테러범이 칼을 남자의 목에 댔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10초 안에 문을 열지 않으면 이 남자가 죽는다. 10, 9, 8.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식음료 카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력으로 테러범을 향해 밀었습니다. 카트가 굉음을 내며 테러범의 몸을 들이받았습니다. 남자가 비틀거리며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달려가 그의 팔을 비틀어 제압했습니다. GIGN 격투술 제3장. 관절 꺾기.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른 테러범 5명이 일제히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일어나 첫 번째 공격자의 칼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며 무릎으로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두 번째 공격자가 뒤에서 덤벼들었습니다. 저는 몸을 낮춰 그의 공격을 피하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공격자가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좁은 기내 통로. 움직일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좌석 팔걸이를 이용해 몸을 날렸습니다. 공중에서 회전하며 발차기로 1명을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5번째 공격자의 칼이 제 팔을 스쳤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아파하는 제 모습을 본 테러범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자 하나가 우릴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저는 피를 훔치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여자가 아닙니다. GIGN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공격에 나섰습니다. 기내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승객들은 공포에 떨며 좌석에 웅크리고 있었고 테러범들과 제 사이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미 3명을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3명이 남아 있었고 그들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1명이 좌석에 앉아있던 한국인 학생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움직이면 이 애가 죽는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학생은 겁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테러범이 칼을 학생의 목에 바짝 댔습니다. 무기를 버려. 지금 당장. 저는 천천히 손에 쥐고 있던 칼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테러범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영웅 놀이는 여기까지였군. 하지만 저는 이미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테러범과 학생 사이의 거리. 2.3m. 제 위치에서 도약거리. 1.7m.
0.6m 부족. 하지만 제게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들이 이겼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머리 위 수화물함을 발로 차 열었습니다. 무거운 가방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테러범이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0.3초.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전력으로 뛰어들며 테러범의 팔을 쳐냈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고 학생은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저는 테러범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가 쓰러졌습니다. 넷 제거. 하지만 남은 두 명이 동시에 저를 공격했습니다. 저는 피로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팔의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흘렀고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312명의 생명이 제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짰습니다. 첫 번째 테러범의 공격을 피하고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일어나 두 번째 테러범과 맞섰습니다. 그는 테러범들 중 가장 체격이 큰 남자였습니다. 그가 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저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충돌. 저는 바닥에 쓰러졌고 그가 제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의 손이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줄리앙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줄리앙, 미안해. 0.3초 늦어서. 하지만 이번엔 늦지 않을게.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팔을 뻗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칼. 손끝이 닿았습니다. 저는 칼을 잡아 테러범의 어깨를 찔렀습니다. 그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몸을 뒤집어 그를 제압했습니다. 5. 마지막 한 명이 남았습니다. 넘어졌던 테러범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다 죽여버리겠어.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원통형 물체. 수류탄이었습니다. 승객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테러범이 안전핀을 뽑으려 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전력으로 달려가 그의 손을 쳐냈습니다. 수류탄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공중에서 그것을 낚아채 재빨리 뒤쪽 갤리로 달렸습니다. 3초. 저는 비상탈출구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2초.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비행 중에는 자동 잠금 장치가 작동했습니다. 1초. 저는 갤리 구석의 금속 용기 안에 수류탄을 집어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던져 엎드렸습니다. 폭발. 굉음이 기내를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금속 용기가 대부분의 파편을 막아냈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지만 피해는 최소화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테러범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폭발의 충격파에 의식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그에게 다가가 팔을 묶었습니다. 6. 아니 7. 모두 제압했습니다. 기내는 조용해졌습니다. 승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한국인 남성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는 순식간에 기내 전체로 퍼졌습니다. 312명의 승객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어떤 이는 울고 있었고 어떤 이는 감사하다며 손을 모았습니다. 좌석 34호의 어린 소녀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저는 아이를 안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하지만 그 순간 제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빠지며 제 시도이게 속피로가 몰려왔습니다. 팔의 상처에서 흐른 피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동료 승무원 소피가 달려와 제 팔을 감싸주었습니다. 엘렌, 괜찮아? 괜찮아요. 다만 좀 피곤하네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늦지 않았습니다. 소피가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저는 기장실에 연락했습니다. 기장님, 상황 종료되었습니다. 테러범 전원 제압했습니다.
기장 뒷봉에 안도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단합니다, 엘렌. 정말 대단해요. 지금 바로 한국 인천공항에 긴급 착륙 요청하겠습니다. 비행기는 예정보다 빠르게 한국 영공으로 진입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관제탑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비상 착륙 준비를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활주로에는 구급차, 소방차 그리고 대테러 특수부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42분,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한국경찰 특공대가 신속하게 진입해 테러범들을 연행했습니다. 승객들은 하나둘씩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좌석 34호에 앉아있던 한국인 가족이 마지막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깊게 절을 했습니다. 당신이 제 딸을, 제 가족을 구해주셨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어린 소녀가 토끼 인형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언니한테 줄게요. 언니가 우리 지켜줬으니까.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하지만 이건 내가 가지고 있어. 할머니한테 보여드려야지. 소녀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할머니한테 언니 이야기 해줄 거야. 병원으로 이송된 저는 팔 상처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깊지 않은 자상이었고 봉합 후 회복에는 문제가 없다는 진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복도는 이미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프랑스 승무원 312명 구한 영웅. 단신으로 테러범 7명 제압한 전직 특수부대원. 38,000피트 상공의 기적. 한국 언론은 물론 프랑스, 유럽, 전 세계 언론이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소속 김 부장이었습니다. 로렌즈 씨,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271명을 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당황하며 일어나려 했지만 그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편히 계세요. 다만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테러범들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김 부장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테러범들의 신원이 나와 있었습니다. 국제 테러 조직 검은 손. 중국계 범죄 조직과 중동 극단주의 세력이 결합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서울 한복판에 비행기를 추락시켜 대규모 테러를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성공했다면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까지. 김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막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역사상 최악의 테러를 당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312명만 구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 수천 명을 구하신 겁니다. 사흘 후 저는 청와대로 초청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영빈관. 대통령이 따뜻한 미소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로렌즈 씨, 당신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당신에게 영원히 빚을 졌습니다. 대통령은 훈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훈장 무궁화장. 외국인에게 수여되는 최고 등급의 훈장이었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날 프랑스 대통령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엘렌 로렌즈는 프랑스의 자랑이자 세계의 영웅입니다. 그녀는 국경을 넘어 인류애를 실천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저에게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명예 훈장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다시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공항에는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렌, 고맙습니다. 우리의 영웅. 프랑스와 한국의 우정 영원히.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좌석 34호의 가족도 있었습니다. 어린 지우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 할머니가 언니 보고 싶대. 가족들이 꽃다발을 건넸고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손녀를, 우리 가족을 살려주셔서.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파리 몽마르트 언덕에 올랐습니다. 줄리앙이 가장 좋아하던 장소였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줄리앙, 봤어? 이번엔 늦지 않았어. 단 한 명도 잃지 않았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줄리앙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엘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다시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노선이었습니다. 파리-서울 직항로. 저는 이 노선의 전담 수석 승무원이 되었습니다. 매 비행마다 한국인 승객들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어떤 이는 악수를 청했고 어떤 이는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는 그들 모두에게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한국인 여성 승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로렌즈 씨, 저는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영웅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 영웅이에요. 2025년 9월 18일. 사건 발생 6개월 후 파리와 서울에서 동시에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파리 에펠탑 앞 광장에는 작은 동판이 설치되었습니다. 엘렌 로렌즈를 기리며 2025년 3월 18일. 그녀는 하늘 위에서 312명의 생명을 구했다. 용기, 희생, 그리고 인류애. 서울 인천공항 도착 로비에도 동일한 동판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312명의 승객들이 쓴 감사 메시지가 전시되었습니다. 당신은 제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당신 덕분에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3년 전 저는 동료 한 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날 38,000피트 상공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를 바꿀 수는 있다는 것을. 312명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제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적도 직업도 나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누군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깊게 절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강의 불빛, 높은 빌딩들,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자동차들. 이 도시를 지켰습니다. 이 사람들을 지켰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프랑스 GIGN 본부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엘렌, 복귀할 생각 없나? 우린 자네가 필요하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곧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전쟁터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사람들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26년 3월 18일. 사건 발생 1년 후. 저는 다시 AF271편에 탑승했습니다. 같은 노선, 같은 시간. 하지만 이번엔 평화로운 비행이었습니다. 승객들은 편안하게 잠들고 영화를 보고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기내를 천천히 걸으며 승객들을 살폈습니다. 좌석 34호에는 다른 가족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지우와 그녀의 가족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좌석 67D. 1년 전 테러범이 앉았던 자리. 이번엔 평범한 사업가가 노트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동료 승무원 소피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엘렌, 뭐가 그렇게 좋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평화가 좋아서.
소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거야. 비행기는 순조롭게 서울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고 태양이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영웅이란 무엇일까? 화려한 훈장을 받는 것일까?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것일까? 아닙니다. 영웅이란 누군가가 필요로 할 때 그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자신보다 다른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저 그 순간 그곳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몇 시간 후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씩 내리면서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그들 모두에게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마지막 승객이 내린 후 저는 빈 기내를 둘러봤습니다. 1년 전 이곳은 전쟁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화로운 공간입니다. 저는 조용히 좌석 하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줄리앙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가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잘했어, 엘렌. 정말 잘했어.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줄리앙. 내가 있어서 가능했어. 그날 저녁 저는 서울 시내를 걸었습니다. 한강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그들은 웃고 이야기하고 평범한 일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평범한 일상, 이 소중한 순간들. 한 어린 소녀가 강아지를 산책시키며 지나갔습니다. 순간 지우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우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할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겠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이었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저는 우연히 지우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프랑스로 여행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엘렌 언니. 지우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언니, 우리 또 같은 비행기 타는 거야? 저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런가 봐. 우리 인연이 깊은가 봐. 지우의 아버지가 다가와 깊게 절을 했습니다. 로렌즈 씨, 1년 전 그날 이후로 저희 가족은 매일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도는 필요 없어요. 그저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저는 다시 수석 승무원으로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을 맞이하고 안전 안내를 하고 기내식을 서빙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이 평범함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이륙 후 2시간쯤 지났을 때 한 승객이 저를 불렀습니다. 젊은 프랑스 여성이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엘렌 로렌즈 씨 맞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성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승무원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사람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멋진 선택이에요. 당신도 훌륭한 승무원이 될 거예요. 여성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처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보다 더 나은 승무원이 될 거예요. 비행기는 파리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구름 위를 떠다니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하늘과 흰 구름. 그 위를 나는 것이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1년 전 이 하늘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화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평화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2027년 3월 18일. 사건 발생 2년 후. 파리와 서울에서 동시에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AF 271편 생존자 312명 중 278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학생은 대학을 졸업했고 직장인은 승진했고 가족들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좌석 34호의 지우는 이제 8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무대에 올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엘렌 언니는 제 영웅이에요. 언니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저도 커서 언니처럼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될 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저는 혼자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제 옆으로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AF271편에 탑승했던 승객 중 한 명이었습니다. 로렌즈 씨,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손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노인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2명의 귀여운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름다운 손주들이네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지켜준 생명입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노인이 떠난 후 저는 다시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312명의 생명. 그 뒤에는 수천 명의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모두를 지켰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2027년 3월 18일. 오늘로 2년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훈장을 받고 영웅이라 불리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줄리앙을 잃은 슬픔은 여전히 있지만 그것이 저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312명을 구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하늘을 날 것입니다. 승무원으로서,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언제가 다시 누군가가 저를 필요로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나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배웠으니까요. 영웅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엘렌 로렌츠. 2025년 3월 18일. 38,000피트 상공에서 한 여성이 312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인이었지만 한국인들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문화도 달랐지만 인간에는 같았습니다. 오늘날 인천공항 도착 로비에는 그녀의 동판이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매일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한 여성의 용기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를. 엘렌 로렌츠.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영웅이 아니다. 다만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다. 하지만 312명의 생존자들은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웅이다. 영원히. 그리고 그들의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사람을 지켜주셔서. 이것이 엘렌 로렌즈의 이야기입니다. 하늘 위에서 312명을 구한 여성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묻는 질문. 당신이라면 그 순간 무엇을 했을 것인가?